네,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 이어서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문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남북한 화해 무드로 인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증가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다문화 사회 형성의 원인과 현황을 좀 살펴보고 있죠. 다문화 결혼이 있었고요. 다문화 노동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학생도 있었고, 이제 북한 세터민이라고 하죠. 이탈 주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터민이라고 불리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정부의 전략적 문호 개방의 영향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탈북민들의 북한 이탈 형태는 1993년도까지는 정치적 망명이 대부분이었지만 2005년도부터는 생계형 탈출, 현재는 가족 동반 탈북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한 북한 이탈 동기는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약 절반 가량이 되겠고요. 자유를 찾아서도 약 32%, 굉장히 높은 수치죠. 또한 북한 체제가 싫어서 23.6%,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가족을 따라서 또 가족을 찾거나 결합을 위해서 신변 위협, 주로 신변 위협은 아시다시피 외교관들 주로 이제 있죠. 2015년도 여기 보시면 1275명, 16년도 1400, 2017년 1100, 18년 1100, 19년 229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특히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네요.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의심을 덜 사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비롯한 외국 국적 동포, 해외 동포의 급속한 유입, 이제 주로 조선족이 되겠죠. 조선족 혹은 고려인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된 체제 그리고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에 거주하던 동포들이 대거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중국과 CIS 이게 이제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라 그래가지고 구소련 붕괴 후 형성된 독립국가를 CI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지역에서 온 동포들, 고려인이죠. 주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3D 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 국적 동포 출신 국가별 현황에 보면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죠. 조선족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캐나다, 뭐 카자흐스탄, 오스트레일리아,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 이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 형성의 원인과 현황의 여섯 번째가 외국 파견 근무자 유입.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런 것이죠.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제관계, 경제활동, 문화교류, 봉사활동 등으로 인해 다국적 국민들이 일정 기간 상주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외교관과 그 가족, 미군과 군무원 및 그 가족, 다국적 기업의 파견 근무자 및 그 가족, 유엔 및 NGO와 관계된 스태프과 그 가족, 원어민 및 언어 강사 이외에 한국 기업이나 기관에 고용된 외국인들이 한국 다문화 사회와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다문화 사회의 주류가 혈연적으로 같은 민족,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 형성의 특징인데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형성의 특징,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사회 형성의 특징, 다문화 사회의 주류가 혈연적으로 같은 민족이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특징이에요. 사실 이게. 예를 들어 미국이다. 뭐 별로 그렇지 않죠. 캐나다다. 마찬가지죠. 호주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형성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다문화 사회의 주류가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혈연적으로 같은 민족이다. 처음에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 개방했던 것이 바로 조선족이었어요. 또 고려인이었어요. 그들에게 먼저 개방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조선족은 뭐 완전히 뭐 한국 사람이잖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꼭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동포 43.9%와 그 외 해외 동포 약 10%및 북한 이탈 중 세터민을 합하면 절반 이상이 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이므로 언어나 문화나 사고방식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외모와 정서상 다른 국가의 이주민들보다 정착하기가 훨씬 더 유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다문화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이제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선족을 다문화 결혼도 마찬가지고 노동조도 마찬가지고 다문화 조선족을 먼저 받아들여졌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또 조선족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당연히 더 잘 살았겠죠. 특별히 중요한 것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동포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동포애가 사실 굉장히 강하잖아요. 같은 동포를 사랑해야 된다. 이 동포애. 이 동포애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인들, 아까는 러시아, 구소련 지방에 흩어져 있던 고려인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 다문화 사람들의 50% 이상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같은 동포들인 이러한 사람들이 주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같은 민족, 같은 동포인 경우가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선족들에게만 개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방했던 것들이 이제 다른 여러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총각들의 결혼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모든 나라에 개방해야 되는 거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개방하다 보니까 이제 그 비중이 조선족 혹은 고려인들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지만 초기에는 조선족에게만 사실 개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 조선족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동포애가 뭐 원인이 된 것이죠, 사실. 그 외 타민족 출신도 대부분 아시아계 출신자가 많다. 우리나라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선족 이외의 사람들이라도 다문화 사회 형성의 대부분이 아시아계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족이 많다라 왜 많은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이제 당연히 조선족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근데 당연히 조선족이 많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다문화 사람들은 다양하게 올 수가 있잖아요. 물론 다양하게 와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와 있고 호주에서도 와 있고 캐나다에서도 와 있고 당연히 영국에서 와 있고 당연히 다양하게 와 있습니다. 다양하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비중을 보면 퍼센테이지를 보면 압도적으로 아시아계 출신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어디라고요? 아시아계 출신들이다. 아시아계 출신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피부색이나 신체 골격이나 문화 등에 있어서 한국인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것도 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순으로 많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또 특히 태국, 대만, 홍콩, 몽골 등의 아시아계 출신들이 많다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시아계 압도적으로 많은 더 중요한 이유는 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가깝기 때문에. 왜 아프리카가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프리카는 저 어디로 가겠어요? 유럽으로 갑니다. 왜? 가깝기 때문이죠. 접근하기가 가깝기 때문에. 또 유럽에서도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굳이 한국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언어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반은 영어, 반은 프랑스어니까 많은 경우 영어나 프랑스어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 쪽에 많이 정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아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들보다 압도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도 유럽으로 갈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유럽으로 가겠죠. 문제는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받아주더라도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가려고 하면 이 사람들도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더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보다 비교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 사람들이 왜 3.5%밖에 안 되겠어요? 훨씬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필리핀 언어가 영어잖아요. 물론 따갈로그도 있지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죠.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가면 한국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한 접근적인 용의, 언어적인 문제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조선족이 압도적으로 많고 조선족이 아니더라도 아시아계 출신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죠. 세 번째는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까 결혼 이주자는 거의 국내에 영구 거주하지만 일부 불법 체류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와 유학생은 대부분 귀국하는 경향이 많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사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가거나 호주로 갔을 경우에는 대부분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이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10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곳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는 것을 대부분 다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결혼 이주자는 다르겠죠. 당연히 다문화 결혼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영주권을 받고 뭐 국적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유학생이거나 노동자들은 대부분 왔다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간다.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호주나 미국에 있는 대부분 그곳에서 거주하기를 원하고 영주권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차이 중에 하나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다문화 사회 형성의 특징 중에 네 번째, 이주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등록 외국인 중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 등록 외국인이 비등록 외국인도 많다 그랬어요. 등록 외국인 125만 7,366명 중에 이주 노동자가 58만 7,515명으로 46.7%예요. 또 유학생이 17만 1,714명 13.7%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결혼 이주자가 16만 2,582명.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 세 부류가 국내 다문화 사회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히 약 50%가 약 50%가 뭐예요? 노동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초기에는 결혼 이주자가 더 많았는데 최근에는 점점 더 부족한 3D 업종의 노동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도 수십만 명이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예요, 남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중국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 남자가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 거의 한 나라의 인구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여자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이 또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여자가 워낙 없으니까. 2천만 명이에요. 2천만 명.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다른 나라에서 여자를 또 우리나라처럼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데려오겠습니까? 여러분 2천만 명. 한 나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6만 2천 명. 엄청난, 사실 여러분, 우리 말이 16만 2천 명이죠. 엄청난 거예요. 한 도시죠. 김천시보다 더 많은 인구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이만큼 들어가 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잘 다루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또 다섯 번째,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형성의 특징 중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또 문제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순혈주의가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실제로 여러분 그 혼혈을 틱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사실 내가 어릴 때에 주로 이 혼혈은 우리나라 미국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6.25 전쟁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많은 미군들이 들어와서 그 이후로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이제 그 만들어진 혼혈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혼혈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혈주의,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까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이 여전히 우리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네요. 그동안 한국인들은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 역사의식이 아주 강하고 유교적 가치관 등으로 인해 이주민들과의 공존을 모색하기보다는 차별적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강하다. 그런 차별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역사 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참 요즘은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부터 다문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되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어떻게 한 반에 8명 중에 1명 이상은 다문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다문화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런 영화도 많죠, 사실. 그런 것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김천대학교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와 동일한 그런 학생으로 여러분들 대하고 계십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외국인을 대하는 시선도 피부색과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구권 백인들에 대한 시선은 우호적이에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그것도 문제예요. 백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고 무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백인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존경하고 좀 높게 보는 그런 의식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 바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우리 시대 때의 어떤 잘못된 그 선입견 같은 것이죠, 사실. 미국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사실 지금 TV나 이런 거 우리나라 조건 뭐 삼성 노트북 사실 세계를 정말 점령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 제품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릴 때는 뭐 일제가 무조건 좋은 거고 미제가 무조건 좋은 거였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나이 때는 남아 있어요. 근데 젊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백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에 비해서 흑인들이나 동남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도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무시하는 경향이 더 강해요. 확실히 피부 색깔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인식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사실 많이 고민해야 돼요. 사실 어릴 때부터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상당히 여러분 문제가 많겠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상담해 줄 것인가.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또 여섯 번째 특징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식의 결과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함으로써 가정 불화와 함께 아내의 가출로 인한 가족 해체에 이르게 된다. 특별히 아내 가출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에 가보면 대부분 애들만 있고 아내는 없는 경우 많아요. 가출해가지고. 이주 노동자들이 처우를 부당하게 하며 임금 착취, 신체 유린, 인권 탄압 등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본국으로 돌아가 현지 거주 한국인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특별히 임금 착취. 일을 했는데도 임금도 안 주고, 그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 출신 국가 및 거주 지역이 확연히 구분된다. 결혼 이주자는 주로 동남아 국가 출신자들이고 유학생은 주로 중국인이고 노동자는 주로 서남아시아 국가 출신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분야별 거주 지역은 결혼 이주자는 주로 농촌 지역에, 유학생은 캠퍼스에, 노동자는 산업단지와 농촌 지역의 농공단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또 여덟 번째 특징은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과 이주 노동자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은 주로 농촌의 노총각이나 도시의 노총각으로 대부분 안정된 직장을 갖거나 고소득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하위 계급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오늘 다문화 사회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